오늘 중국의 CATL이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 세운다, 8조 원 투입한다는 내용이 나왔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뉴스를 보면 뉘앙스가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CATL이 8조 원을 대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전 직전 영상 2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이 정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인도네시아에선 지금 니켈 원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광, 니켈 원광의 종류가 산화광이에요. 그러면 이 산화광을 쓸모 있는 배터리에 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고도의 제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제련 기술을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중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니켈 원광을 눈독 들이고 진출해서 제련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굳이 인도네시아 현지까지 와서 제련소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니켈 원광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거나 하더라도 니켈 원광 그 자체는 수출하면 안 되고 이거를 재련한 상태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든 것만 수출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그 자체적으로는 이걸 니켈 원광 수출 금지한 거는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외국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거니까요. 여튼 이게 CATL과 관련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룹 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CATL의 행보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얘네가 왜 진출하고 있는 거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떤 차원에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참고로 인도네시아 지금 정부는 원광을 그냥 대주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영 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좀 깍두기 역할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뭐 전구체를 만든다든지 양극재를 만든다든지 뭐 배터리 셀팩을 만든다든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국영기업 만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국영기업과 협력을 해라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게 IBC라고 해서 인도네시안 배터리 코퍼레이션, IBC라고 불립니다. 아마 요 인도네시아 배터리 관련된 기사들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IBC라는 키워드가 좀 익숙하실 텐데요. 여튼 요 기사가 뜨고 나서 가장 먼저 들은 생각이 이거였을 겁니다. 최근에 에코그룹사가 인도네시아에 그린 에코 니켈을 짓는다. 뭐 저도 몇 번 공유드린 바가 있죠. 에코프로 머티가 이 그린 에코 니켈을 통해서 값싼 니켈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 공유드렸는데 그럼 둘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없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가능성 물론 있고 정황상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능은 하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아니면 아예 안 된다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위치적으로는 여기거든요. 빨간색 영역이 있는 거고 이 큰 맵을 그려봤을 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거리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에코그룹사가 만들고 있는 그 공장의 위치와는 바다를 좀 건너야 돼요. 근데 저 조그마한 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채굴 작업부터 재련하는 거 그리고 고압산 침출 처리부터 전구체, 양극 생산까지 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고압산 침출 처리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원광 수출 못한다라 그랬죠. 그러면 그 원광을 니켈 중간재로 재련을 하는 기술까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예전까지는 이 니켈 중간재를 사다가 전구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이 전구체화까지였는데 이제는 그 재련하는 과정까지도 모두 참여한다라 그랬죠. 이걸 보면 사실 머티가 여기 개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데 정확히 어떤 기업이랑 하게 될지는 공개된 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지금 국영 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개입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제가 깍두기라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실질적으로 이 CATL과 뭐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 뭐 엔솔이나 현대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없으면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만 가지고는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가능해 보이는 주요 파트너 및 역할들을 보면 CBL이 첫 번째인데 이거는 CATL의 자회사인 브룸프와 라이젠드가 합작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CATL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CATL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네임이 CBL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CATL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니켈 채굴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루는 전체 밸류체인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얘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그 유명한 화유 코발트죠. 얘네가 원자재 채굴 및 재련 분야까지 가는 거고 화유 코발트 아시는 분들은 아마 LG 엔솔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채굴 및 재련 분야 하고 아네카 탐방은 니켈 원광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뭐 밸류체인 상으로 겹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니켈 원광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게 없죠. 니켈 원광을 공급하는 역할을 아네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설명드렸던 IBC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입니다. 이 회사가 CATL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뭐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셀 생산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IBC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아나가타, 누산타라 이 프로젝트 자금 조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ATL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인도네시아의 IBC와 협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사업 구조는 이 기업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일 텐데 이 구조상으로는 지금 원광을 공급하고 원자재를 채굴하고 약간 재련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이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히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없고 여기도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역할을 사실상 CATL과 CBL이 IBC를 통해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그리고 프로젝트 자금 조달 또한 CATL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것 또는 IBC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자금 조달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요 분야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에 이 관계에 끼게 된다면 요 분야밖에 없습니다. 원자재를 채굴하고 재련하는 분야 혹은 요 분야를 벗어나서 지금 전체적인 밸류체인상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양극재입니다.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작업과 재련소는 알아서 하는 건데 고압산 침출 처리 능력, 에코프로 머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전구체 및 양극 생산 관련돼서 이걸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지금 기업들이 없습니다. 준비된 기업이. 그래서 전체적인 협력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될 텐데 거리상 보면 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지만 뭐 헝가리 쪽에서 CATL과 BM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정도의 거리는 안 되지만 근데 이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에코그룹사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황상 에코그룹사와의 어떤 협력 구도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뭐 요 주요 파트너 이들 말고도 뭐 다른 개입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공유해 주시면 저도 좀 리서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리서치한 범위 내에서는 현재로서는 CATL이 진출한다라고 해도 뭐 다른 원광을 제공하고 이거를 재련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는 있지만 단순 재련뿐만 아니라 고압산 침출 처리를 통해서 양질의 중간재를 만들고 이걸 전구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양극재가 생산하는 이런 능력은 지금 현재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그룹사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있을 겁니다. CATL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거에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현지에서 가공하고 재련하는 것이 남겨주는 마진이 크다라는 거겠죠. CATL이 괜히 진출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닐 겁니다. 분명 수출 우회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견제를 피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견제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을 거고요. 이건 유럽 지역 쪽으로 똑같을 겁니다. 유럽에도 지금 CATL이 현지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선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추후에는 몇 % 미만으로 뭘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기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잣대를 지금 계속 들이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미만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100을 생산했더니 60 미만으로 해라라고 하면 40을 어디서 생산할 겁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생산해서 유럽으로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저가형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중국 기업들과 CATL이 협력을 하고 고가형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는 뭐 에코그룹사나 LG 엔솔과 협력을 해서 물량들을 뽑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미 지역과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과 유럽 지역 내에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산 부품을 섞어가면서 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거, 택갈이라 그러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왜 하필 중국 기업이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중국 CATL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